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다가 돌아온 한 남자의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응급구조사 애덤이라는 남성입니다. 그는 2018년 2월 28일 끔찍한 감전사고로 11분 30초 동안 임상적으로 사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고 무한한 의식과 사후 세계에 형언할 수 없는 평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줍니다. 애덤은 응급구조사라는 긴장감 높은 직업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목공예를 즐겼습니다. 그는 나무의 전류를 흘려 번개 모양의 독특한 무늬를 새기는 리히텐베르크 장치를 이용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전자레인지 변압기를 개조해 만든 것으로 가정용 110V 전압을 무렴한 2000V의 치명적인 고압 전류로 바꾸는 극도로 위험한 기계였습니다. 그날 애덤은 친한 친구와 함께 작업실에서 맥주 한 잔을 나누며 목공예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친구는 불과 2주 전 고전압 안전교육을 이수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훗날 돌이켜보면 기적과도 같은 우연이었습니다. 애덤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전극봉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푸른 스파크가 튀며 12,000V의 전류가 그의 손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현실이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덮쳐왔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통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시야의 모든 것이 무지갯빛 녹색을 띤 수직의 원기둥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기둥들은 위아래로 영원히 뻗어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엄청난 에너지의 소용돌이 속에서 감전되고 있다는 생각을 겨우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없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 편안한 낮잠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늘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한 점의 빛도 허락하지 않는, 그러나 결코 마치 반짝이는 별들이 멀리서 빛나는 깊은 우주 공간 같았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단 하나의 인식의 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구체의 중심에서 바깥 모든 방향을 동시에 보고 있는 듯한 전지적 시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애덤이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죽었다는 생각도 살았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정의도 불필요한 그저 완벽한 만족감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도 공간의 제약도 없는 곳에서 저는 그저 순수한 인식으로 존재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떤 주파수 같은 것이 저를 씻어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기하학적인 프랙탈 패턴이 펼쳐졌고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영롱한 무지갯빛이 일렁였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 기억들이 한데 뒤섞여 제게 밀려왔습니다. 제 자신이 조각조각으로 분해되어 우주의 모든 것 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우주의 직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두려움이나 고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겪게 될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
태초의 무한한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시 끔찍한 전기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나중에야 그것이 저를 살리기 위한 제세동기 충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심장은 심실세동, 즉 심장이 경련하며 사실상 멈춰버린 상태였고 동료들이 저를 살리기 위해 2번이나 전기 충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제세동기 충격은 0. 5초면 끝나지만 제가 느낀 고통은 마치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완벽한 평화의 상태에서 현실 세계의 고통 속으로 다시 끌려 나오는 경험이었습니다. 충격이 멈추자 저는 다시 고요한 공허 속에 남겨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애덤이라는 사실과 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어쩌면 제가 누구이며 무엇이고 이 우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2번째 제세동기였습니다. 그 충격과 함께 저는 어둠 밖으로 완전히 끌려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렴풋이 살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제 손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제 손가락 하나는 거에 타서 없어졌고 손 전체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8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제가 뇌사 상태에 빠졌을까 봐 애를 태웠지만 제게는 그저 찰나의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 폐에는 인공호흡기 튜브가 꽂혀 있었고 어깨뼈에는 수액 바늘이 박혀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제 첫 생각은 얼마나 지난 거지? 였습니다. 붕대로 감긴 손으로 겨우 글씨를 써서 물었고 간호사는 8시간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5년이나 10년이 지났다고 했어도 저는 그대로 믿었을 겁니다.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제 몸으로 돌아온 후의 경험이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가족들의 포옹을 받은 후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몸에서 나는 냄새, 즉 탈취제로 가리는 인공적인 향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가진 고유의 페로몬 냄새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피부의 질감,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저는 마치 우주와 연결된 크레이 슈퍼컴퓨터였다가 이제는 픽셀이 훤히 보이는 구식 코모도어 2000 컴퓨터로 다운그레이드 된 것 같은 깊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이 느낌은 수개월 동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내에게 이건 진짜가 아니야 라고 말해 그녀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육신과 이 공간에 존재하는 것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지울 수 없는 확신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저 하나의 무대이며 의식이 진화하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현실은 덧없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후 세계에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나 신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곳은 그저 모든 것의 근원, 즉 우주 만물에 스며있는 무한한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 사이의 공간조차도 그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제 몸에는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의사는 제 손의 화상이 심해 피부 이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지만 상처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혈관이 다시 자라나고 새살이 돋아나는 속도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또한 극심한 광과민증이 생겨 한동안은 실내의 조명조차 눈이 부셔 선글라스를 끼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느꼈던 절대적인 평온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불안, 걱정, 분노와 같은 수많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호르몬과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그곳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완벽한 평온의 상태였습니다. 다시 몸으로 돌아와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마치 이질적인 옷을 다시 입는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애덤이라는 생물학적 개체와 완전히 분리되었다가 다시 그 속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저를 깊이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도 막연히 영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무한한 의식을 직접 체험하고 그 일부가 되었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무한히 완벽한 어떤 것의 일부라는 것을 이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압니다. 그것은 언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저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후 제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음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획을 세우려 했었지만 이제는 그저 한 공간에 머물며 일어나는 일들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겪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죽어있는 상태는 쉬웠고 완벽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단지 다른 차원으로의 전환일 뿐입니다. 무한이 되고 우주의 직물이 되며 완벽 그 자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이미 완벽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모든 것이 되는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왔으며 궁극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압니다. 이 암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합니다. 죽음은 절대적인 완성이자 완벽한 평화였습니다. 애덤의 이야기는 삶의 끝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여